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한 신축 공장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옹벽과 흙에 깔려 구조됐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옹벽블록 수십여 개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약 4.5m 높이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이 흙과 옹벽에 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의 굴삭기를 이용해 무너진 옹벽을 드러내 이들을 구조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30여 분 만에 구조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70대 1명과 60대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굴삭기 기사와 작업관리자까지 모두 5명이 옹벽 아래서 배수로를 파는 작업 중이었으며 미처 못 피해 숨진 3명을 제외하고 추가 매몰자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옹벽은 최근 공사에 들어가며 절개지를 깎아서 만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공사하면서 밑에 좀 깎아내면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쌌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저거 만든 지는. 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장이 공사비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상 법규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현장 소장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사채업자한테 납치됐으니 돈을 보내달라. 자녀로부터 이런 전화 받고 가만히 있을 부모님은 없겠죠. 최근 기관 사칭이나 악성 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이렇게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부터 보내기 쉽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진호 씨는 얼마 전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빠, 왜? 나 지금 큰일 났어. 왜? 내가 친구 대신 사채 보증 썼는데, 사채? 어디서? 근데 친구 지금 연락 안 돼서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왔어. 딸이 사채 보증을 섰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됐다는데 돈을 줘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금 씨는 침착하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지? 몰라. 엄마 이름. 하지만 그로부터 1분 뒤 금 씨 아내에게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바로 풀어준대. 얼만데? 3천만. 아우,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두 건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딸의 이름으로 전화가 왔지만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당연히 딸이라고 생각하고 딸아이가 울먹이면서 특히 납치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거기에 제가 놀랐었습니다. 딸아이나 전화 부모, 이 부모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섬찟했던. 발신자 표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앞자리가 달라도 번호 뒷 8자리만 같으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뒷자리가 똑같은 발신자의 이름이 뜬다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이러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에선 올해 1월 19건 발생했는데 2월엔 31건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4억 원가량 피해가 발생해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이 최근 통신과 금융, 악성 앱 등을 이용한 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다 보니 오히려 고전적인 납치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따라서 수상한 전화가 왔을 땐 일단 끊고 발신자 번호 앞자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자녀의 전화번호라고 하더라도 앞에 국제 전화번호가 있는지 한번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배송 조회나 해외 결제 등 피싱 문자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소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50대 현직 영관급 장교 A씨가 군사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시쯤 대전 유성구 어운동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을 뿐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최장길이의 보령 해저 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달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낸 행정소송 재판이 다음 달 20일 시작됩니다. 이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지난해 2월 보령 경찰서장을 상대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보령 해저 터널은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소장을 접수한 지 1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터널 안에서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이륜차나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1년에 2번씩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검할 때마다 화재 알람 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등 불량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점검에 맡길 게 아니라 소방당국이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소방청이 전국의 타이어 공장들을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장 가리공정 내 화재 알람 밸브와 템퍼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템퍼 스위치는 화재 시 조기 진압을 위한 물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3월 점검에선 화재 감지기도 일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자체 점검에서 지난해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의 불량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2에서 300건씩 불량이 쏟아졌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확인된 불량들을 모두 조치했다며 지난달 1일 소방당국에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점검에선 소방당국의 별도 현장 방문이 없었고 모두 문서로만 오갔습니다. 물론 자체 점검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거나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치들을 확실히 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결과를 제대로 이행해서 수리했는지 여부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 점검 당시 소방점검 불량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살필 방침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소방청은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금호와 넥센 등 전국의 타이어 공장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어 원료, 분진 등 특수 가연물 관리 실태를 우선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와 타이어 가공 공정에 쓰이는 주요 기계 설비 및 전기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대전 2공장 가리공정은 화재 전해물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동 감식을 위한 진입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나흘 만에 진화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 대해 대기 오염 조사와 화학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번 화재로 유출됐을 유해가스에 대한 조사나 피해 상황 등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화학사고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타이어 화재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복되는 공장 화재로 인한 화학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내부 8만 7천 제곱미터와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을 돕기 위해 구청 전 직원과 지역 민간단체들이 3개월간 점심 식사와 모임 장소로 피해 지역 인근 식당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춘규 대덕구청장은 한국타이어 주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덕구 관내 공공기관들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같은 노면 표시 정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이지만 훼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노면 표시 훼손 여부를 인공지능으로 판별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로 위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교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도로. 이 때문에 방지턱을 설치했지만 칠이 거의 지워져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다 턱을 넘다 급히 멈춰서 운전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비가 오는 밤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천안에서 시급하게 칠 작업을 비롯한 보수 구간이 적지 않지만 횡단보도와 방지턱 노면 표시만 해도 4만여 곳에 달하는 데다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이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천안시 전역을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원에 의해서나 현장 방문에 의해서 유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KT와 한국기술교육대가 개발한 AI 기술이 천안시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AI에게 천안 지역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 노면 표시 가운데 상태가 각기 다른 항공사진 18,000장을 보내 스스로 훼손 정도를 판별하게 만든 겁니다. AI는 전체 4만여 곳을 보수가 필요한 정도를 상중하로 분류했고 특히 4,000군데는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확도는 70에서 80%대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나하나의 영상에 다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훼손 상태에 대해서 다 표기를 해주어서 AI 모델에 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 결과로 훼손 상태를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수 일자와 장소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노면 표시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차선과 방향 지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노면 표시에도 AI 감별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해마다 보수할 노면 표시 구간이 정확하게 산출되면서 인력 운영이나 예산 집행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인 확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최근 대구와 청주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조짐이 나오자 대전 충남 마트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트 노조 대전 세종 충청 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 의무 휴업을 통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의무 휴업 관련 이해 당사자 협의에 마트 노동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요일 격주 휴업을 평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평일 휴업 전환 협의가 시작될 경우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전시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3만 6천여 곳의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각각 2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대전에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일반 음식점과 미용실, 세탁소, 숙박업소 등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여부는 신청 내역과 증빙 서류 검토를 거쳐 일주일 이내 문자로 통보됩니다. 1919년 대전 지역의 만세운동 시발점이 된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만세 운동 당시 아픔과 절규를 재현한 마당놀이 공연에 이어 3.1절 노래 합창과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어졌고 광복단체와 주민, 학생 등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인창교와 대전로, 인동내거리, 만세로 광장 구간에서 독립만세 행진을 벌였습니다.